안녕하세요, 윤준웅입니다. 소형 SUV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베리뉴 티볼리에 이어서 현대의 베뉴가 출시되었습니다. 뉴욕에서 글로벌 런칭 이후 인도에서 바로 출시를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에 베뉴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혼라이프를 강조하면서 나온 베뉴,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베뉴라는 모델입니다. 소형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요. 그 크게 보이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바로 이 캐스케이딩 그릴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이런 그릴 모양이 적용됐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그릴은 커뮤니티에서는 고기불판 그릴이라고 불리는, 크게 고기불판 같은 느낌은 없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헤드램프처럼 보이는 곳이 눈에 띄는데요. 이 헤드램프가 아니고 여기는 방향지시 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에는 이 데일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데일라이트 안에 있는 것이 안개등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바로 헤드램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출시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 안개등으로 적용이 돼서 나왔는데요. 한국에 출시되는 모델은 안개등이 아니고 투톤의 포인트를 살려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베뉴가 미국에서 출시되었을 때 바로 이 하단 이쪽 부분에 레이더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관계자분한테 물어보니까 국내 출시 모델은 지금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레이더가 없어도 바로 위에 보시면 바로 여기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로 차선 유지나 이런 것들은 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레이더가 있고 없고 하는 무관하게 모두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살펴보시면 먼저 휠이 눈에 띄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인치 블랙 휠이 적용됐습니다. 휠은 15에서 17인치, 하지만 16인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SUV이기 때문에 휠을 큰 것을 적용하시는 것이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 베뉴가 혼 라이프를 강조한 차잖아요. 혼 라이프를 강조한 차답게 이렇게 루프렉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프렉을 통해서 위에 서핑 하시는 용품들을 달 수도 있고 여러모로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베뉴의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 로고 외에 베뉴만의 특징을 살린 이런 마크들이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시도라고 보여요. 베뉴 후면부를 보고 저는 처음에 짱구가 생각났어요.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짱구의 얼굴 형상과 굉장히 닮았거든요. 볼이 굉장히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시동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비밀은 바로 여기 렌티큘러 렌즈에 있습니다.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시동이 켜져 있는 줄 알았어요. 번호판 바로 위에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너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물질이 묻을 확률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를 보시면 이렇게 전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현대 기아차에 적용된 러기지 스크린은 이 스크린을 빼서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아래에 적재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그대로 슬라이딩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의 러기지 스크린 적용은 리클라이닝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스크린을 접어 넣은 상태로 트렁크를 보면 조금 530L에는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530L지 하고 잘 살펴본 결과 바로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딩할 때는 이거를 빼야 되겠네요. 폴딩 했는데 2열 같은 경우는 6대4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뭐 차박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뉴가 혼 라이프를 지향하는 차이기 때문에 텐트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이 텐트 처음에 저는 사은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베뉴의 시승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시승의 소감을 말하기 전에 제가 지금 팰리세이드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베뉴의 해외 광고를 보니까 베뉴가 현대자동차의 SUV의 왕좌를 차지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팰리세이드랑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다가 팰리세이드가 네가 왕해라 하면서 비켜주는 장면을 보고 제가 과연 얼마나 어떻게 잘 만들었길래 내 차인 팰리세이드보다 베뉴를 저렇게 띄워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적을 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테리어를 보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에 스트릿 컴퓨터가 적용된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잡한 버튼이나 이런 막 잡다한 기능이 많지 않고 딱 필요한 기능만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가성비로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8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 약간 튀어나온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저는 차를 탔을 때 이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냥 딱 고정돼 있고 그냥 디자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입니다. 태블릿 PC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버튼들 뭐 다른 차에 붙어있는 버튼이랑 동일하고 그 여기서 조금 디자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왼쪽 이 다이얼하고 오른쪽 다이얼이 크기 차이가 좀 나거든요. 보통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해놓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좀 나요. 아래로 보시면 이제 공조장치 조절 버튼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요즘에 미세먼지 되게 심하잖아요. 이게 그거거든요. 이거 누르면 공기 정화 시스템이에요. 누르면 자동으로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면 내부에 공기가 다 정화됐다고 보고 그렇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12V 그리고 USB 딱 이렇게 두 개 있어서 딱 실용적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현존하는 폰 중에서 가장 큰 폰이에요. 근데 수납 공간에 넣었을 때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통풍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쉬워요. 지금 여기 보면 열선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따뜻하게 해주는 지금 통풍 시트만 없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 연식 변경을 할 때 통풍 시트가 새롭게 추가될 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버튼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경쟁 모델인 스토닉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되지 않았다가 연식 변경을 하면서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뉴도 처음에는 통풍 시트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통풍 시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시보드 이 아래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동승자가 뭐 물건이나 핸드폰들을 편안하게 앞에다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드라이브와 이렇게 트랙션 버튼이 있는데요. 드라이브는 총 3가지로 노멀, 에코,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어요. 지금 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눈, 진흙, 모래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모드를 변경을 할 수 있네요. 딱 알짜배기만 모아놨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 크루즈 시스템 그리고 전방 차량이 서 있다가 먼저 출발했을 때 알림을 해주는 기능까지 이렇게 알토란 같은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됐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노멀 모드로 해놓고 달리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잘 나가기는 하지만 무겁게 뭔가 이렇게 깔아져서 잘 나간다기보다는 약간 촐싹맞은 느낌이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이 정도 가격대로 뭐 중후한 느낌을 바라면 그건 욕심이니까요. 잘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엔진 그 진동이 가속을 할 때 발바닥에 좀 많이 전달이 되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네, 고속에서 안정감은 굉장히 뛰어나요. 속도를 조금 올렸을 때 차체가 불안해지거나 조금만 속도를 올려도 너무 속도감이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을 안 보고 그냥 멍 때리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 달릴 때 풍절음이 좀 많이 들려요. 베뉴 같은 경우에는 홀스파워가 123
그리고 토크가 15.7입니다. 저는 이 차가 나왔을 때 스토닉처럼 1.4 GDI 혹은 1.0 터보 모델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까고 보니 0.6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 모델이 보통은 이제 스토닉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에는 지금 경차가 없고 기아차에만 경차가 있잖아요. 그 모닝하고 레이 이렇게 경차 2대가 있는데, 그 경차를 고민하시던 분들이 이 차를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경차에 주어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차의 혜택으로 경차들이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소형 SUV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베뉴, 경차부터 다른 소형 SUV까지 모두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은데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치고 나가는 힘과 성능에 매우 놀랐습니다. 앞으로 베뉴가 소형 SUV 시장에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지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 셀토스까지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승기 보시고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셨다면 구독, 정보를 얻어감과 동시에 재미까지 느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